보신 것처럼 탄핵 심판의 결론이 이르면 다음 달 말에 날 수 있는 이유 좀 따져보겠습니다. 백종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네. 탄핵 심판이 2월 말이나 3월 초에 결론 날 것이라는 건 어느 정도 예측이 됐었는데요. 내일 변론이 주목받는 이유 뭔가요? 예, 내일 8차 변론이 있고요. 이틀 뒤인 25일에 9차 변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내일은 김종정 전 차관과 차은택 씨, 이승철 정경련 부회장이 헌법재판소에 나오는데요. 내일 헌법재판소가 이 외에도 앞으로 어떤 증인을 추가 신문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2월 일정을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동안 변론이 주 2, 3회 정도 열렸던 걸 고려하면요. 2월 말 결론이 현실적으로 유력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추가 증인이 채택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해 보면 당초 예정된 일정에 따라서 2월 첫째 주에 2번 정도 변론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노승일 더 블루케이 부장 등에 대한 증인 신문 가능성이 있고요. 2월 둘째 주에 주 3회 정도 변론이 잡히게 되면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행정 문제 등 쟁점에 대한 변론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따져보면 최후 변론이 이르면 2월 둘째 주 후반이나 셋째 주 초반 정도에 열릴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최후 변론이 이르면 2월 중순에 이뤄지게 되면 결정문 작성 정도 절차만 남게 됩니다. 네. 보름가량의 결정문 작성 시간을 고려하면 이르면 2월 27일이나 28일에 최종 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상황에 만약에 대통령 측이 추가 증인을 많이 신청하게 되면 또 변수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그 탄핵 심판이 헌법 위반 사유 4가지와 법률 위반 사유 1가지 총 5가지인 점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미 7차례의 변론으로 세월호 참사 당일 국민생명권 보호 의무, 재단과 관련한 권한 남용, 법치주의 위반 등이 다 다뤄졌습니다. 언론 자유 침해도 마찬가지로 증인 신문이 이뤄졌는데요. 헌재가 증인을 무한정 부르기보다는 받아들이지 않거나 줄일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블랙리스트 수사 내용은 탄핵 심판에 어떤 또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예,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이를 공식 탄핵 사유로 포함시키기보다는 참작 사유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네. 공식 탄핵 사유로 이것을 추가하게 되면 탄핵 사유가 더 무거워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까지 열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소추위원단은 의견서 등의 형태로 탄핵 참작 사유로 이 블랙리스트 수사 내용을 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만약에 2월 말에 최종 결정이 나버리면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먼저 탄핵 인용, 그러니까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권리 또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서 60일 이내에 후임자에 대한 선거, 즉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네. 반대로 기각의 경우에는 대통령은 결정 즉시 정지됐던 권한을 회복하게 됩니다. 네, 역시 내일 변론을 보면 앞으로 탄핵 심판의 일정을 가늠해 볼 수 있겠군요. 백종원 기자였습니다.